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일본은 세계 인구 순위 11위로 2020년 통계로 1억 2천만 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나마 다 쓰러져가는 일본 경제에 인구수가 많아서 내수 경제로 버틸 수 있었던 국가였는데 이젠 그 인구수마저 심각하게 급감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내몰린 일본입니다. 2019년 일본의 인구는 51만 이상의 대폭 감소, 노쇠의 사망률이 10포인트 이상 증가, 일본 후생성 자료입니다. 2019년 출생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인 자연 증감수는 마이너스 51만 5,864명으로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인을 보면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노쇠라는 순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쇠에 의한 사망률이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구 동태 통계는 저출산 대책 등 후생 노동성의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사산 5개의 사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진행은 사회보장 재원의 버팀목은 물론 의료, 간병인 서비스 담당자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합니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통치기구 중에 하나가 분실, 일본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고 후생성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의 상황을 보면 출생아는 86만 5,234명으로 2018년 91만 8,400명에 비해 5만 3,166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은 7.0으로 2018년 7.4에서 0.4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생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인 자연 증감수를 보면 마이너스 51만 5,864명으로 2018년 마이너스 43만 4,070명에 비해 7만 1,794명으로 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 자연 증감률은 마이너스 4.2포인트로 2018년 마이너스 3.6에서 0.6포인트 하락, 자연 증감수와 자연 증감률 모두 1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에 해당하는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1.36으로 2018년에 1.42에서 0.06포인트 저하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도에 상승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합계 출산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에서 1.82명, 이어서 미야자키현의 1.73명 등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도쿄도로 1.15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통치기구 세 요소는 필수적입니다. 인구 감소는 국민의 요소가 없어지고 있는 것, 즉 일본의 소멸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물론 일본의 존립 자체의 기반이 극심하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후생성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생아 숫자는 86만 정도인데 사망자는 137만 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만 51만 정도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괜히 국가의 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출생률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가 아주 조금 더 낮기 때문에 한국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통계를 낸 것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2배나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은 출생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저출산 숫자는 일본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이 사망자에 비해 신생아 수가 월등히 낮은 상황이라 일본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출생률은 도쿄가 가장 낮고 오키나와라든지 미야자키현 등 비교적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에서 4, 5명까지도 다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역 편차가 심한 데다가 경제권이 활발한 도쿄 등 도시에서 저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암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제가 2명의 자녀가 있고 일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일본 지인에게 일본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한다면 40만 원 정도의 출산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비용 자체만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것 외에 의미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2,000엔 정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과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는 임산부 마크를 받는 정도일까요? 그런데 딱히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 없다고 말한 건 안 비밀입니다. 그 출산하는 비용인 40만 엔을 받는다고 해도 혹 제왕절개나 조금이라도 다른 응급 상황으로 출산하게 되면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누구나 받고 있는 정밀 초음파 검사라든지 비싼 검사는 할 수 있는 병원도 잘 없을 뿐더러 받을 수 있더라도 한국 돈 50만 원 이상까지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거니와 일반 서민들은 받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출산 비용 빼고는 모든 검사 비용이나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인 것입니다. 그 검사 비용만 해도 상당히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떼가는 나라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역시 2명의 자녀가 있는 제 친구에게 한국에 대한 출산 지원 등을 물어보았는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영양제와 10만원 가량의 육아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무료 검사에 초음파 등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60만원을 카드로 지원받고 제일 비싼 병원에서의 출산 비용만 따져서도 30만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편인데요. 또 출산을 하면 출산 지원금도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한 가정은 전기세도 할인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지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세금을 그렇게 떼가는데 한국보다도 너무나 초라한 지원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제 일본인 지인은 일본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출산 지원에 대한 것이나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등을 이야기해주니까 한국이 훨씬 좋잖아 하며 표정이 썩어서는 당황한 표정을 오래도록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한국도 아기 낳기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기본 생활이나 교육 등은 한국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일본은 억대 연봉자도 자녀가 있으면 한국보다도 못한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도 저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서민들이 얼마나 못살고 그지같은 삶인지는 이전 제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생활고는 한국보다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고 치열해서 국가의 지원도 턱없이 모자르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를 가지는 것조차 계획할 수 없는 일본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구는 더욱더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위의 자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자료는 2019년도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2020년 4월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뒤로는 집계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중국도 아니고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집계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여파로 통계를 내는 것조차 남사스러운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여파가 있기 전에도 일본의 인구수는 이미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 올해까지 얼마나 인구수가 더 급감 중인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결과는 클 것 같습니다. 출생률은 급격히 낮은데 노인들은 최장수 국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내수 경제는 일찍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연금을 타기 위해 이미 사망했음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기사는 이번 달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 무직의 장남,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 일본에서 이 같은 문제는 굉장히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일본 후생성에서 내놓은 인구 발표도 정말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일본의 내수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일본의 인구수조차 극심한 생활고와 저출산 등으로 그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메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쩌면 한국이 일본의 인구수마저 앞지르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축복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